여러분, 초콜릿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코코아 버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대체육에 들어가는 육즙감 나는 기름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초콜릿 재료로 바뀌는지. 둘째, 이렇게 만든 기름이 지금 얼마짜린지. 셋째, 이게 진짜로 코코아 버터랑 파뮤를 대체할 수 있는지.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궁금한 식품 이야기는 식품 안전과 식품 산업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출처는 설명에 항상 남겨두니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룩셈부르크에 있는 CXBO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유럽 식물성 식품단체인 GFI 유럽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국제학술지 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투고한 논문에는 폐기물로 기름을 만드는 공정을 경제성까지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참고로 유럽에서만 한 해에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이 8억 4,900만 톤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제대로 활용되는 건 많지 않다고 하니 이걸 원료로 쓸 수 있다면 폐기물 처리 문제랑 원료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럼 이제부터 공정이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식품 공장이나 농장에서 나온 유기성 폐기물을 모아요. 이걸 분해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듭니다. 이 바이오가스를 특별히 골라낸 미생물한테 먹이로 줘요. 미생물이 이걸 먹고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맥주 만들 때 효모가 당분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알코올 대신 기름이 나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생물마다 만들어내는 지방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균주를 어떻게 고르고 배양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원하는 기능성 지방을 어느 정도 맞춤 설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지질이라고 해서 초콜릿이나 빵 만들 때 유화제로 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해서 대체육에 육즙감이랑 풍미를 더해주는 기름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기준으로 인지질은 킬로그램당 14달러 20센트 정도, 트리아실글리세롤은 10달러 정도로 추정된대요. 이게 프리미엄 원료 가격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원료값이 더 싸지고 미생물 균주도 개량되고 재생에너지 비용까지 낮아지면 인지질은 6달러 10센트, 오일은 4달러 20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이 예상했어요. 이 정도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식품 원료랑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죠. 초콜릿, 제과류, 스낵, 그리고 식물성이나 배양육 같은 대체육을 초기 적용 분야로 꼽았어요. 이런 분야들은 원래부터 맛이나 식감,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줄 새로운 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온 곳이라서 신기술이 가장 먼저 시도되는 분야이기도 하대요.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 특유의 스냅감이랑 입에서 녹는 식감이 중요하잖아요. 대체육은 육즙감이랑 고기 특유의 풍미가 관건이고요. 연구팀 말로는 인지질이 조리할 때 고기 같은 풍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트리아실글리세롤은 육즙감을 살려준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유제품 대체 식품 쪽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해요. 식물성 크림이나 식물성 치즈처럼 크리미한 질감이 중요한 제품에서 유화 특성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연구팀은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수확량이 흔들리는 코코아 같은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연구진은 모델링한 시설 하나가 돌아가도 전 세계 코코아 버터 수요의 1%도 채우기 힘들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코코아 버터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목표가 기존 유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름이 상업적인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지금은 실험실 단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일 뿐이에요. 연구팀도 새로운 원료가 진짜로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기존 생산 라인에 큰 공정 변경 없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입 문턱이 낮을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발효 기반 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업계 통합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 중 한 명인 레제르라는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이런 새로운 원료가 실제 제품의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더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어요. 게다가 기존의 코코아 버터나 파뮤를 생산하던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산업을 무작정 뒤엎겠다는 식의 마케팅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초콜릿이나 대체육에 쓸 기름을 만드는 기술, 지금은 프리미엄 원료 수준의 가격이지만 앞으로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업 생산 실증 전 단계이고 완전 대체가 아니라 보완제로 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